그냥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잘한다 하더라도 설명을 제가 잘해드려도 수업 끝날 때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의자 삐그덕 되는 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잡으려고 하면 스트레스 있으니까 어차피 다음 시간에 또다시 복습하면서 할 거니까 그냥 편하게 즐기시면 돼요. 절대로 12월 달은 세법책은 여기 토요일 날 말고는 펼쳐볼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다른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12월 달 하루만, 한 달만. 네. 꼭 하지 말라고는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376쪽에 나와 있는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조세의 정의 나왔다. 조세의 정의, 뜻은 뭡니까? 조세가 뭐죠? 세금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 그 다음에 2번 조세의 특징이다 그랬을 때는 다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그 중에 1번 밑줄 과세 주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다. 여기부터 출발할게요. 첫째, 과세 주체라고 나옵니다. 과세 주체는 다른 말로 과세권자를 얘기합니다. 과세권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끼리 표현은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 누구냐. 국가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국세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면은 지방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국세다 지방세다는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우리가 고지서라는 게 날라왔을 때 보낸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돼요. 보낸 사람이 세무서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는 거구나. 국세가 되고요. 도청이다, 시청이다, 구청이다. 여기서 날라오면 뭐가 되죠? 지방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다 그러면 세무서를 얘기하고, 지방자치단체다 그랬으면은 도라든가 광역시라든가 그 다음에 군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낸 데가 어디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요걸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단계 3단계 중에서 취득 단계 있죠. 보유 단계 있었죠. 그럼 이 세금은 과연 누가 걷느냐? 누가 가져가느냐? 세법이 잔인한 법이면서도 유치하다고 그랬죠. 유치한 세법이 뭐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라는 걸 내야 되겠죠. 그럼 취득세는요, 각 지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되죠? 사람이라서 좀 이상하지만은 그냥 사람으로 보죠. 서울특별시에서 뭘 갖다 쓰느냐? 취득세는 제일 높은 데가 써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섭섭해하겠죠. 그러니까 달래는 거예요. 알았어. 취득세는 한 번뿐이 없는 세금이니까 내가 쓰고, 너는 대신에 재산이 네 동네에 있는 건 1년에 한 번씩 받아서 생활비 쓰라 이거예요. 따라서 재산세는 어디에서 걷습니까? 강남구에서 걷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금은 이렇게 논아갖는 거예요. 4월 때 세금은 누가 걷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생활비는 두 번째 사람, 부반장이 갖는 거란 얘기죠. 자, 여기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가 어디가 되죠? 원주시, 나머지는 기초자치단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토지, 그냥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거 있죠. 중개사 하면 토지, 그죠? 그래서 어디 개업하는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땅 이렇게 쓴 데도 없죠. 땅 이렇게 욕심 되게 많은 분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설명하겠지만 간판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인중개사의 성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별걸 다 내가 분석을 하죠. 나중에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사귈 분이 있고 좀 멀리할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졸릴 때, 그렇다고 이따 3번째 시간에 졸린 표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임야를 샀다.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데 누구한테 내야 되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는 1년에 한 번씩 어디다 내죠? 원주시에다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법이에요. 그럼 억지로 국세고 뭐고 지방세고 뭐 특별시세고 도세고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제일 높은 사람이 갖는다 그래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특별시세, 강원도다 그러면 도세,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어요? 광주광역시다 그러면 광역시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는 시에서 거두니까 시세, 구에서 거두니까 뭐가 돼요? 구세. 그 다음에 군청에서 거둘 때가 있죠. 도농복합지역. 이런 데들은 군세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앞으로 배울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외울 필요 없죠. 취득세는 제일 높은 사람이 갖는다. 그럼 재산세는 갖고 있는 시군구에서 걷는다 이거죠. 그럼 취득세 배웠어요. 재산세 배웠어요. 중요하다고? 나중에 이걸 팔면 어떻게 하느냐? 팔면은 재밌어요. 팔면은 야, 사올 때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지 않았냐? 재산세도 니들이 가져다 쓰지 않았냐? 마지막이니까 국가가 가져다 쓰겠다.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올 때는 반장, 그 다음에 가지고 있으면 부반장, 그 다음에 팔면은 선생님, 선생님 하니까 또 가슴에 와닿네, 그죠? 괜찮네요. 이 방법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가가 그럼 야, 두 가지를 지방자치단체 주고 하나만 갖네? 겉으로는 대단하죠. 얘는 싸니까, 얘는 한 방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내년 4월부터 강화가 된다 그러면 국고 수입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바로 이게 바로 세금을 논아가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과세 주체가 세무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면 뭐가 되죠? 지방세라 하더라.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겁니다. 과세 권자, 과세 주체가 누구냐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 그래서 광역시장, 그 다음에 도지사, 이런 분들을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내년에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76쪽에 조세 특징 중에서 여러 개 다 필요 없고 1번 과세 주체는 누구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 다음에 377쪽에 3번 나와 있죠. 밑줄. 조세는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다. 요건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반대급부가 없다는 건 보상성이 있다 없다? 없다. 무보상이란 얘기죠. 그냥 우리나라 살림 좀 잘해주세요 하고 일방적으로 납부하는 거다. 그 다음에 4번 됐고요. 4번 말고 그 박스 밑에 용어 정리라고 나와 있죠. 요거 무조건 왕별 표시입니다. 무조건 이번 시험에 최소한 4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시험 보기 1년 전에 문제를 갖다 예상을 해주면 이래야 되는데 어쩌라고 이런 표현이 앞으로 신경 쓰시라고. 4가지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랑 오늘은 친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요 말이 뭐냐 하면은 용어 정리에 들어가면 요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 과세 요건이라는 말이 나오죠. 한번 해보죠. 과세 요건.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무대뽀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취득도 안 했는데 취득세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용어 4가지가 필수란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 을이라는 사람, 여기서 문제 유출 하나 또 해드릴까? 이번 시험에 틀림없이 나오는 한자가 있죠. 갑하고 을. 다른 법규 시간에는 병정까지 나옵니다. 세법은 그냥 많이 나올 때가 정까지만 나오고
갑을 정도만 알면 돼요. 이 표정은 왜 그러죠? 실제라니까요. 좀 거짓말 안 해요. 뻥도 안 해요. 그래서 갑을 문제 유출 두 번째. 그럼 용어가 뭐가 있느냐?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납세 의무자라 얘기하는 거죠.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 사람.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이건 틀림없이 나옵니다. 다만 취득세에서 나올지 재산세에서 나올지 양도소득세에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너무나 출제할 게 많기 때문에 취득세와 그 다음에 재산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럼 취득세, 재산세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 17년에 취득세가 나왔어요. 그럼 뭘 나올 가능성이 크겠다? 어유 대단하시네요. 아니면 말고 이런 여유 있는 자세가 좋습니다. 해서 그렇게 나올 만한 게 한정이 돼 있다. 뜻은 알아두시란 얘기죠. 취득세 납세 의무자 또는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하면은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을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세금을 부과할 대상, 물건이 뭐냐? 토지를 취득을 했으면 취득세는 과세 대상이 뭐가 되죠? 토지가 되는 거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과세 표준이 됩니다. 과세 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되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얼마짜리 사왔냐 이거예요. 요건 사회에서 줄여서 뭐라고도 얘기하죠? 과표라고도 얘기하죠. 뭐라고 그래요? 가표? 노노 과표. 그래서 과세 표준의 줄임말이다. 뭐 우리끼리 그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에 저기 과표나 너무 높게 잡혔어? 나 과표가 낮아졌어?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과표라는 게 크면 클수록 좋을까요? 나쁠까요? 오 대단하셔요. 이제 여기 안 넘어가시네. 과표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그렇죠.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역시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드리면 좀 더 지내봐야 알겠어요. 아직 모르겠고. 그죠? 과세 표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 도대체 그 물건은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세율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취득을 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 누가 샀느냐? 두 번째 뭘 샀느냐? 아파트. 세 번째 얼마짜리냐? 과세 표준. 몇 프로 내야 되느냐? 세율이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없는 세금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안 나오면 세법 자체 문제가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4개는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다 뭐 설명했어요? 비과세 아까 강조했죠. 이것만 해도 5개거든. 놀래지도 않아요. 16개 중에서 5개인데 오늘 강의 조금 듣고 이거랑 친해. 많이 나오는 것만 우리가 친해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제 가끔 나오는 건데 세무사가 요 공식을 가지고 수수료 많이 받는 거죠. 명세기 세법을 외우시니까 어렵던 쉽던 세금은 계산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공식이 뭐가 있느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신고합니다. 요걸 누가 대신해 주죠? 그렇죠. 수수료 받죠.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거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니, 마이크 왜 이러죠? 예? 그래,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잘 들리셔서. 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번 세율에 관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요번 등록
얘가 처음이라서 낯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이 낯선 표정을 안 줘야 얘가 또 낯설게 안 하죠. 그죠?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이다. 모든 세금은 이 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가지고 세무사들 다 여러분들이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거나 또는 개인일 때 부동산을 팔았으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세무사한테 부탁. 대답이 확 나왔어요. 근데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럼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구한테 부탁하죠? 봐요. 왜 이럴까 몰라요. 똑같은 세금인데, 그죠? 팔았어. 양도소득세는 일단 액수가 크고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할 줄 알아도 절세를 좀 하기 위해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파트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부동산을 취득하면 요건 또 애매모호해요. 취득하면은 여러분 액수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절세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신 발품 팔아도 좋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법무사한테 부탁을 합니다. 법무사한테. 등기와 관련된 게 포함됐으니까. 그죠? 옛날에 지금이야 취득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같이 냈죠. 등록세를. 예전에 따로따로 낼 때는 등기할 때만 법무사 도움 받고 취득세는 내가 가서 해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업무를 갖다가 여러분이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죠. 그럼 함정이 없고 요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법무사분들 계시나요? 욕먹으면 안 되는데 파트너는 필요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법무사 파트너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직접 발품 팔아서 고객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게 고객께 낫지 않겠냐. 그건 내가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고유 업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저께인가 통과됐죠? 어저께. 과거에는 변호사를 갖다가 자격을 따면은 세무사를 자동으로 줬습니다. 그게 폐지가 됐죠. 어제 통과됐습니다. 그 업무를 갖다 여러분이 이제 뺏어와야 되는 거죠. 지금 거꾸로죠.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지금 뭘 대시하고 있습니까? 소송 업무, 부동산 업무에 관한 거는 변호사한테 꼭 주지 말고 우리 영역으로 좀 할 수 있게 해다오 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그 다음에 행정사, 이런 사람들이 행정 업무에 관한 것도 자기들이 소송 대신 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변호사 업무를 뺏으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지금 막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막 속상해했던 게 뭐죠? 변호사들이 공인중개 업무까지 다 해준 거. 그죠? 요것도 지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뺏어오려고 막 합니다. 소송들이. 그중에 첫 번째 신호탄이 어제 통과된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은 변호사 합격을 하더라도 세무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세무 업무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될 수가 없겠죠. 그 사람들 뭘 배우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양도소득세는 왜 세무사한테 맡기고 취득세는 여러분이 업무를 도와주면 안 되겠느냐 하고 말씀드린 거는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들은요 세무사가 몰라요. 왜냐하면 세무사 시험 범위는 국세만 나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는 세무사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세무사분들도 공인중개사 여기 학원에 나와서 많이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지방세 요번에 잘 배웠다고, 모르던 걸 너무 잘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고객의 업무를 편리를 대신 봐주면 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되겠죠. 내 밥그릇 내가 챙겨야 되니까. 그죠? 양도소득세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은 갖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손해배상까지 받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한번 손해배상 청구되는 것도 얘기해 줄게요. 졸릴 때 할 거 많습니다. 해서 이 공식에 관한 것은 무조건 알아두시면 된다는 것. 양도소득세도 여기에 대입하면 되고 취득세도 여기에 대입하면 되고 세법의 모든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알기 위해서,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 세율이라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납세 의무자.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야 되느냐? 물건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대상.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느냐? 금액을 뭐라고 그러죠? 과세 표준. 몇 프로 세금 내야 되느냐? 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요걸 알았으면은 세금을 계산해야 되겠죠. 세금을 계산하는 공식은 어떻게 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산출세액. 요것까지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용어 정리라고 박스 4개 나와 있는 건 왕별 표시했나요? 무조건 앞으로 1년 내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4가지. 그 다음에 5번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단이다. 의미가 없고요. 6번 밑줄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요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 세금이다, 조세다 하는 것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다. 이건 상식이에요. 상식이니까 얘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죠. 여기서 공부할 때 팁 하나 드리면은 많은 것들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튀는 거, 예외, 한두 개 있는 거, 요런 게 시험범위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조세는 금전 납부가 원칙입니다. 세금은 돈으로 내야 되죠. 요즘 지방세나 국세는 어떻게 내도 되죠? 카드로 내도 되겠죠. 카드도 돈이에요. 금전 납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칙은 공부할 필요 없지만 예외가 있다는 얘기죠. 예외가 바로 시험에 나오는 거죠. 예외는 뭐가 있느냐?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건으로 납부한다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 물 얘기하죠. 해서 우리가 조세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느냐? 금전으로 납부해야 된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예외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럼 시험 보면은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해야 되고 물건 납부는 허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바로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금전 납부가 원칙이지만은 물납도 허용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원칙은 뭐가 있느냐? 일시납입니다.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죠. 한꺼번에 세금 내야 되는데 교재는 좀 이따가 밑줄 치는 거 해드릴게요. 저만 보셔요. 돈은 일시불로 납부해야 된다. 그럼 대부분의 세금은 다 한꺼번에 내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예외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외는 분할 납부로 가능하다. 분할 납부라는 걸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분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분납은 중요한 겁니다. 분납은 나눠내는데 3번 노후, 4번 노후, 2번에 나눠내는 걸 분납이라 합니다. 그러면 2번에 나눠내는데 요것은 조건이 있죠. 액수가 10,000원이에요.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인데 5,000원 내고 나중에 5,000원 내고 이건 뭐예요? 더 힘들다는 얘기죠. 조건이 있습니다. 물건으로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할 때는 조건이 똑같이 있어요. 조건은 뭐냐 하면은 납부할 세액이 거긴 교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써놔도 좋죠.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금 납부할 금액이 많아야지만 이런 혜택을 준다는 얘기죠.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1,000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만 2번에 나눠낼 수 있다. 돈이 없으면은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게 분납과 물납의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이렇게 뼈대를 배우고요. 1월 달에는 아무 물건이나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납 2번에 나눠낸다고 그래서 한 번 내고 1년 뒤에 하나 내고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조건들이 주어지겠죠.
요건 1월 달에 배울 겁니다. 오늘 알아두실 것은 세금이라는 건 일시불로 내야 되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분납은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양도소득세 때. 여러분이 한번 부동산 팔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분납들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세 액수가 많을 때. 재산세 1,000만 원 넘는 분 계시나요? 그분하고 친해보려고. 재산이 1,000만 원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이면 부동산이 많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럴 때만 분납이 있고 물납제도라는 것이 있더라. 이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378쪽 맨 위에 용어정리라고 나와 있죠? 왕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물납. 그 다음에 분할납부. 줄여서 뭐가 되죠? 분납이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1월 달에 배우겠지만 오늘 간단히 해드리면은요, 분납이다 그랬으면 2번 해내는데, 어차피 오늘 들으셔도 잊어먹을 테니까 지방세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한 번 내고 45일까지. 근데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국세는 달수로 계산해요. 한 번 내고 2달이네. 그렇다는 게 분납의 2가지뿐이 없습니다. 안 쓰셔도 괜찮아요. 자, 해서 고의까지에 관한 용어 정리는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요. 별표시 2개 해드렸죠? 하나는 과세 요건의 4가지. 그 다음에 공식. 그 다음에 물납과 분납에 관한 용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378쪽에 조세의 분류 1번 밑줄 과세 주체. 요건 좀 전에 설명해 드렸죠. 국가가 과세권자가 되면은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는 뭐가 되죠? 지방세라 하더라. 오른쪽에 379쪽에 박스에 그림들 나와 있죠. 절대로 쳐다보면 안 됩니다. 보는 순간 기절합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마세요. 꼭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그림까지 그려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표는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언제까지 쳐다볼 필요 없을까요? 12월 달? 노.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 좋죠. 그렇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찢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X 이건 또 뭐예요? 성격들 급하셔요. 제가 한번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내용이 교재가 필요가 없습니다. 개정됐을 때. 이건 필요 없습니다. 갑자기 쫙 소리가 나요. 여자분이 찢는 거예요. 성격 되게 부리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하니까 X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불안해서 앞으로 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380쪽에 02번 조세의 전가 유무가 되는 건데, 조세의 전가 유무다 그랬으면 옛날에 시험에 단골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점차로 출제가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는데, 직접세와 간접세 말뜻만 보면 돼요. 내가 벌어서 내가 세금 낸다. 이게 직접세예요. 간접세다 그러면 세금을 갖다 딴 사람한테 전가 떠넘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밑줄 안 쳐도 돼요. 그냥 직접세, 간접세만 보고 적어보시면 돼요. 이거예요. 월급 받습니다. 소득세죠. 월급 받으면 내가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리고 연말정산 내 이름으로 세금 내겠죠. 이런 게 직접세예요. 그럼 간접세는 뭐냐?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뭡니까? 대단히 잘하셔요. 자, 딴 분들은 표정이 왜 그래? 안 들렸다 이거예요.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10% 붙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죠. 따라서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물건에 대해서 붙는 세금이에요. 그럼 누가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담해요. 근데 그 여러분이 입고 먹고 쓰는 거는 가게에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신 옷이 다 우리 가게에서 산 거예요.
우리 이 친구 입고 있는 옷이 이게 1억짜리예요. 놀래지도 않아요. 여기 1억짜리 옷이라고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보긴 이렇지만 1억짜리 얼마짜리? 4만 원짜리? 여보세요, 우리 대화가 왜 이래? 1억짜리. 4만 원. 좋으네요. 내가 질문 잘못해서 그래. 1억짜리예요. NG 다시 얼마짜리? 그렇죠, 1억짜리죠. 1억 속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럼 원칙은 어떻게 하느냐? 원칙은 가게 주인이 사와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올 때 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소비자한테 세금을 떠넘긴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죠? 여러분, 옷값에 포함됐으니까. 그럼 가게 주인은 어떻게 해요? 세금 부담 하나도 없죠. 여러분이 낸 세금을 걷어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만 해주는 거죠.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가게 주인, 사업자가 전혀 부담하는 게 없어. 누구한테 전가 떠넘겨요?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게, 이런 게 간접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짜장면 얼마죠? 5,000원. 5,000원 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카드로 여러분이 긁어보세요. 오늘 숙제. 점심때 가시다 짜장면 하나 사시면서 카드 긁으면은 거기에 어떻게 돼요? 4,000 얼마, 400 얼마 나눠져 있죠. 부가세를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럼 가게 주인은 걷어가지고 대신 납부만 하는 거죠. 이런 게 간접세예요. 따라서 간접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조세 부담을 누구한테 전가 떠넘겼다? 소비자한테 떠넘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짜장면을 드시더라도 자신 있게 단무지 좀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금 여러분이 부담하니까.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건데 부가가치세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별로 비중이 없어요. 그래서 점차 안 나옵니다. 다만 용어 자체는 알아두셔야죠. 상식적으로. 또 하나 간접세 대표적인 거 있어요. 여러분이 무는 세금이 뭐가 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대단하셔요. 주세라고 그러죠. 그러면 소주가 식당에서 얼마죠? 여자분들이 더 대답을 잘해. 어쩜 저럴까? 다른 건 대답이 없었는데 지금 자신 있게 나왔어요. 4,000원이다. 그러면 대단했어요. 주량이 많이 되시나 봐. 네, 괜찮아요. 속으로 2병 이러면 4,000원이다. 그러면 이 안에 주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세금 부담은 여러분이 하는 거고 식당 주인은 여러분한테 받아가지고 대신 신고 납부하는 거죠. 또 하나 있죠. 담배세. 이런 것들은 소비자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법 배우고 나면 신문지상에 이러죠. 소득세나 법인세, 고액 체납자 명단 발표하고 하죠. 요건 그래도 한편 이해해요. 사업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부가가치세 체납하는 기업들 명단 발표하고 합니다. 이건 좀 아니죠. 그분들은 뭐예요? 본인들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걷어가지고 딴 데 썼다가 납부할 시기에 대해서 돈이 없어서 체납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는 체납할 수도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한테 전가를 했다. 이게 진접세, 간접세 개념이고요. 3번 조세의 사용 목적 여부 밑줄. 요거는 체크하세요.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조세의 목적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다. 여기다 써드릴게. 자, 용도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느냐? 보통세.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이다. 일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걸 보통세라 하는데 대부분의 조세가 보통세입니다. 따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 세금은 걷어서 눈에 먼저 보이는 부서가 가져가다 쓰면 돼요. 아무나 갖다 쓰면 돼. 이게 보통세. 일반 경비라는 것은 아무 부서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목적세가 포인트죠. 대부분의 세금은 보통세, 많은 건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럼 목적세인데 목적세도 뭐냐?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죠. 목적세는
특정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을 얘기하는데 얘는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그런데 공부할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목적세는 세금 이름, 조세 이름에 목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인 거 5개만 한번 해볼 텐데요. 첫째, 교육세. 교육세는 뭡니까? 걷어가지고 어디에다만 사용해야 되죠? 교육시설 기반학충에만 써야 되죠.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교육세 어디다 써야 되냐? 교육. 이따 질문할게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목적세예요. 그럼 얘는 질문 한번 들어갈게요. 그럼 얘는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교통, 에너지, 환경 끝. 얘는 걷어서 어디다 써요? 어이 대단하셔요. 근데 뒤에가 짧아요. 어디다 써요? 교육. 요건 어디다 써요? 교통. 그럼 설마 요것도 농어촌 특별세. 앞으로 얘 친해져야 되는 게 요겁니다. 얘 친해져야 되죠. 농어촌 특별세 친해져야 됩니다. 줄여서 농특세라고도 얘기하죠. 농어촌 특별세도 목적세입니다. 걷어가지고 어디다 써야 되죠? 농어촌 발전. 어이구 대단하시죠. 농어촌 교육, 교통, 에너지, 시설 기반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란 얘기죠. 요 3가지는 국가에서 거두니까 국세라고 합니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입니다. 그럼 지방세 중에서는 2개만 공부하면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지방교육세. 지방자가 들어가거나 지역자원시설세, 얘들은 큰 비중은 없습니다만은 지방자나 지역자가 나오면 다 지방세예요. 그런 말 없으면 국세고, 그 다음 이름에 목적이 나타나니까 목적세예요. 한번 해볼까요? 지방교육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지방교육. 얘기할게. 요것도 애매모호해. 지역자원시설세 걷어서 어디다 쓸까요? 왜? 그래, 여러분 한 게 무조건 다 맞는 거예요. 이게 목적세니까 특별히 공부할 필요는 없단 얘기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보통세에서 1, 2, 3, 4, 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답은 몇 번이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답은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요 문제는 뭐라고 그럼 나올 거예요? 시험에? 목적세인 것은 그렇죠.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부정형으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목적세인 것은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목적세가 아닌 것, 보통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도 잘 안 나오죠. 뭐라고 나오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죠. 성격은 다 못됐고 얘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뭘 물러보는지 몰라도 되잖아. 성격 다른 거 하나 고르면 되니까.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럼 목적세 중요하지만은 이 중에서 2가지는 꼭 친해져야 됩니다.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2가지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부동산 세법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건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미리 한번 설명하면요. 지방교육세나 농어촌 특별세는 우리가 혼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취득하면 뭘 낸다고 그랬죠? 취득세 내죠. 취득세에 쫓아다니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이따 3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보통세, 목적세 분류하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 그렇죠?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과거에 나왔던 어려웠던 문제는 요겁니다. 뭐라고 나오냐? 이따 배우겠지만 국세면서 목적세면서 이따가 나오는 부가세라는 게 있습니다. 쫓아다니는 세금. 그 3가지에 해당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아까 얘기했죠.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혼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가 있을 때 쫓아다닌다. 그래서 국세며 목적세며 부가세에 해당하는 것은 하고 과거에 많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좀 뜸한데
그럼 목적세 나오는 건 뻔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세 번째 시간 예고편입니다. 해서 보통세, 목적세 380쪽 괄호 2번 맨 밑에 목적세 중에서 동그라미 2번 밑줄 세목 5개 나온 거 있죠? 여기 써드린 내용입니다. 국세 3가지,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면서 목적세고요. 그 다음 지방세면서 목적세다 그러면 2개 있죠.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한 번 더 하면 국세면서 목적세가 있고 여기까지는 지방세면서 목적세가 있는데 왜 공부를 안 해도 되느냐? 이름 자체에 목적이 나와 있으니까 다 목적세란 얘기고 지방이나 지역자가 나오면 지방세고 그런 말이 없으면 뭐가 된다? 국세기 때문에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눈치껏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81쪽 맨 위에 박스 나와 있죠. 박스 나온 것은 체크. 불안해서 이건 필요 없습니다. X 하면 X를 해야 되는데 오늘 출근하기 전 저기 강의하기 전에도 X를 해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급변경이 됐어요. 체크. 이건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X 할까봐 제가 불안해서 그래 X 해요. X 해요. 고집들 X 해요. 그러셔요. X 해요. 그거 나오기 전에 내가 X 왜 X라고 하느냐? 이렇게만 필기하고 공부하시면 편하다는 얘기죠. 박스에 있는 대로 공부했다가는 더 머리가 아프니까. 앞으로 쓸데없는 건 체크하지 말고 X 해드려요. 그냥 찢으라고 해요. 진짜 찢으라고 무서울 것 같아서 나중에 교재가 요만큼 남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04번 인적 귀속 여부에 관한 것은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들으면 됩니다. 별 의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 05번 밑줄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 과세 표준에 따른 분류다 그랬으면은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한번 간단하게만 필기 안 해도 됩니다. 공식이 아까 나와 있었죠. 여기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인데 과세 표준이 뭐냐?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금액을 얘기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짜리냐? 100억짜리다. 이 정도는 돼야 아파트죠. 그럼 100억짜리다 그럼 100억에 대해서 몇 프로냐 이거죠. 이렇게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오는 것을 종가세라고 얘기하죠. 해보죠. 종가세. 대부분의 세금은 다 종가세입니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은 또 어떻게? 아니 한 분이 지금 이거 발음하자마자 정신없이 웃어요. 발음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 금액이 나올 때 뭐라고 그러죠? 금액으로 계산하면? 오케이. 근데 금액이 아니라 이것이 몇 개 수량이 될 수도 있고 건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부피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금액이 아닌 거. 금액이 아닌 걸 뭐라고 그러냐? 종량세라고 얘기하죠. 대부분의 조세는 종가세입니다. 따라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량이라든가 건수라든가 요 건수 친해져야 됩니다. 건수. 그냥 건수 이름은 남자친구 이름이고 해보자. 건수 몇 건 했냐 이거예요.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세 건이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종량세. 건수랑 친해져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등록면허세 때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종량세다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합니다. 종량세다 그러면 뭐가 연상이 돼요? 희한하죠. 쓰레기 봉투, 종량제 이것만 나오면 다 쓰레기 봉투. 이건 지역이 전국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국이 생각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렵게 느낀 단원이다. 전국이 다 어려워. 내가 종량세 일부러 물어봅니다. 종량세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전국이다. 물론 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은 쓰레기 이렇게 얘기해요. 쓰레기 봉투.
그걸 뭘 생각하느냐? 여러분 대한민국 모든 분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 못한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얘기죠. 그거예요. 요건 뭐냐?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부피에 따라 금액이 장당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몇 리터짜리 쓰죠? 20리터. 어유 청소 잘 안 하네. 어떤 분은 100리터 이래요. 그분은 이제 몇 달이 있다가 한꺼번에 이제 버리나 봐요. 빠릿빠릿한 친구분들은 혼자 사나? 짠하다. 혼자 사면 20리터는 큰 거예요. 한 5리터 돼야 자주 버리지. 안 가? 미안해. 오늘 나한테 이러다 이 친구 다음 강의 때 저 뒤로 간 거 아니? 그 자리 꼭 앉아요. 내 키를 받아가라고. 올해 몇이에요? 딱 좋네. 그래, 자네는 내가 제자로 키울 테니까 잘 한번 해보면 돼. 그리고 시험에 붙으려고 그러면 자네가 요걸 한번 오늘부터 시행해봐. 10분간 쉴 때 이걸 갖다 막 지워봐. 아니 무조건 민법이고 뭐고 시간마다 이거 다 지워봐요. 지우면 무조건 합격해요. 여태까지 이건 물론 아닌 경우도 한두 번 있습니다만은 나 거짓말을 하려다가 지금 들켜갖고 난 거짓말 못하겠어요.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허리도 가늘어지고. 내가 허리가 40이었어요. 옛날 저기 동영상 2011년 동영상 보고 하면은 이래요. 목도 없고 그런 거 한 20몇 킬로를 갑작스럽게 뺐더니 흉화돼요. 주름살이 막 생기고. 그래서 다시 쪄라 해서 다시 찐 지가 지금 한 달간 됩니다. 빠졌더니 살은 빼서 좋은데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흉하다고 그래갖고. 나 흉해? 괜찮아? 자네 잘생겼어. 이런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오고 가는 게 좋아야 돼. 이거 이따가 한번 시험 삼아 해볼까? 절대 강요가 아니야? 아니에요. 이 친구 붙나 안 붙나 봐요. 만약에 떨어지면 나한테 얘기해. 얘기만 해. 자, 그래서 이렇게 금액으로 세금 계산할 때 금액으로 계산하면 종가세라 하는 거고, 수량이라든가 건수라든가 부피 요걸 계산하면은 종량세. 종량세다 그런 건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거 있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서류 띌 때 보면 수입인지 붙이잖아요. 한 장당 얼마죠? 그게 바로 인지세. 그건 종량세. 몇 가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빚을 못 갚아 돈을 빌렸어요. 그럼 부동산에 일단 뭐가 들어갈까요? 저당권 설정 뭐 들어가겠죠. 그죠? 저당권 설정 들어간 다음에 빚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한 걸 풀어야 되겠죠. 푸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오, 대단하셔요. 말소등기라고 그러죠. 말소등기 할 때는 건당으로 계산을 합니다. 건당으로 해서 우리 미리 할게요. 시험 나올 가능성은 있으니까. 건당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그러니까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이 된다는 것. 그러면 자, 말소등기 몇 건 했느냐? 한 건을 했다. 그럼 얼마냐? 6,000원짜리다. 그러면 세금이 6,000원이란 얘기죠. 두 건이다. 그럼 얼마 되죠? 12,000원이 되는 거죠. 이제 개강에서 처음 두 번째 시간 배우는데 세금 계산하는 것까지 하면 힘든 건데도 여러분이 잘 소화하시니까. 그래서 말소등기 시험에 곧잘 나옵니다.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다? 6,000원이 되더라. 미리 한번 해봤습니다. 어차피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그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종가세, 종량세. 그러니까 종가세는 대부분의 세금이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요. 종량세 동그라미 2번 어떤 세목들이 있는가만 보죠. 첫째 얘기했죠. 등록면허세 중에서 일부. 등록면허세는 양다리 걸쳤습니다.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는데 종량세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먼저 보면 돼요. 동그라미 말소등기. 변경등기 두 개가 있지만 일단 말소등기만 오늘 한번 공부합니다. 해서 알아두셔요. 말소등기는 건당 얼마다? 왜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좀 전에 설명했죠. 내가 돈을 은행한테 빌립니다. 1억을 빌리면 1억을 우리 아파트에다 뭐 해요? 저당권 설정 들어가죠. 처음 저당권 설정할 때는 종가세예요. 저당권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럼 1억 곱하기 세율해서 세금을 냅니다. 저당권 설정할 땐 누가 내죠?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저당권 설정 누가 하죠? 설정권자가 누구죠? 은행이 되죠. 근데 은행이 내요? 그래서 실무하고 교육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원칙은 설정권자가 내야 되겠죠. 민법 시간에 공부 잘하셨나 봐요, 다들. 그런데 요즘은 핑계로 넘기죠. 그럼 그때 처음 계산할 때는 종가세 1억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을 냅니다. 했다가 빚을 갚고 나면은 없애야죠. 풀어야죠. 말소등기 하죠. 말소등기를 또 1억 곱하기 얼마 하면은 세금을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2번 세금 낸다는 얘기죠. 그렇죠. 처음에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했을 때 냈는데 이걸 말소등기 할 때 똑같이 내면 2번 과세가 되죠. 그래서 2번째 할 때는 건당 6,000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형평성이 맞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당권 설정할 때는 종가세로 계산합니다. 저당권 금액 곱하기 세율에서 세금 내요. 했다가 말소등기를 할 때는 세금을 똑같이 내면 너무 억울하니까 그럴 땐 건수대로 6,000원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등기 할 때는 기분이 좋죠. 세금도 6,000원뿐이 안 되고 풀리고 다음에 또 대출 받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죄송해요. 월요일 날 은행 가서 대출 한번 받아보세요. 저당권 설정할 때 이제 계산 나오고 그 다음에 하루 있다가 말소등기 할 때 6,000원 내면 그 기억은 오래 갑니다. 나중에 우리 돈 벌 건데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죠. 이제 앞으로 보면 가다가 중국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숙제 내줄 때 있고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대리점 가서 자동차 계약하고 욕 뒤지게 먹는 방법도 설명해주고 한번 경험을 해봐야 주변에 할 게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는 것. 그 다음 382쪽에 6번 왕별 표시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 오늘 첫날 어려운 거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 1년 내내 배울 용어니까 어려울 거예요.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이해 가요? 어렵죠? 뭐야 표정들이 왜 이래? 해볼 만할 정도는 아니고 아직 어렵죠. 처음이니까 용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다 정도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조세의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너무나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도 높은 거기 때문에 10분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